짠! 자, 오늘은 이렇게 또 황금충 동해 등의 교육 사육 시설 파리 대왕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대박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얼마나 대박인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화도 하는 시간 갖게 됐습니다. 네, 저는 파리대왕 이상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왜 파리 대왕은 왜 파리 대왕으로 했어요? 이제 결국은 이게 성충이면 네. 이게 환경 정화 곤충이면서 오염을 옮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알만 낳고 죽는 곤충인데 파리 일종이잖아요. 아, 파리 일종이에요? 맞아요. 네, 알만 낳고 좀 전주이신데 왕자 한번 써보려고 파리대왕을 했습니다. 아, 그 프랑스 원제목 그 책 유명한 책 파리대왕하고 동음 이의어 개념으로 사람들한테 기억하기 쉽게 파리대왕을 했습니다. 아, 그럼 저 더웰 홀딩스네요? 네. 저는 현재 이제 논산하고 익산, 군산 세 군데 3,000평을 곤충을 키우고 있고요. 삼천평. 그렇게 이제 내가 타드릴게. 3,000평을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것을 카피캣처럼 똑같이 만들어서 소득도 만들고 저희도 곤충을 많이 사육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잠깐 먼저 차 한잔 올리고 그다음에 대화를 말씀드리고 그다음 현장 한번 보고 또 질문 받고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할 텐데요. 왜 이런 시간을 갖게 됐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료용 곤충, 동해 등의 유충을 키워야 저도 도움이 되고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이제 상생이죠, 그러면? 상생이죠. 잠깐. 예, 정확한 표현으로 상생이고요. 이 동해등해라고 하는 곤충은 정식 명칭은 아메리칸 동해등해예요. 미국에서 왔어요? 네, 원 종자는 네. 미국 종자이긴 한데 네. 우리가 얘기하는 지파리보다는 덩치가 3배 정도 크고요. 왕파리네. 그리고 병균을 옮기지 않기 때문에 환경 정화 곤충이라고 해요. 좋은 놈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똥간에서 봤던 이 구더기하고 맞아요. 개념이 다르고요. 이것은 이제 이 파리에서 알을 낳고는 음식물을 못 먹고 물만 먹고 죽어요. 참 희한한 곤충이기도 하고 엄청나게 유익한 곤충이기도 하죠. 근데 이 파리 한 쌍이, 암수 한 쌍이 한 번에 알을 낳으면 1,000개 정도 알을 낳아요. 근데 이게 1,000개 정도, 그러니까 한 쌍이 1,000개니까 20쌍이면 10,000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10,000개 정도면 어느 정도 음식물을 처리하냐면 10,000개에서 15,000개가 10kg의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를 해서 몇 분에요? 10일 단위래요. 10일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한 마리에 0.1g인데 5g 정도의 음식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2만 마리의 이 알, 그러니까 한 쌍이 이제 1,000마리를 낳으니까 만약에 그 20배 되는 2만 마리의 알이 있으면 2만 개의 알이 있으면 음식물 10kg를 먹는데 그 현장은 이따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이 곤충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한 쌍이 1,000개 알을 낳고 그 알을 낳은 것들이 여기 유충 기간 동안에 음식물을 분해하는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퇴비는 농부들이 쓰지가 않아요. 왜요? 염분이 많아서. 소금기가 그래서, 많아서요? 예, 그러기도 하고 이제 일반 축분하고 섞어가지고 북쪽으로도 많이 보냈는데 지금 북쪽에 퇴비를 못 보내는 상황이다 보니까 농부도 쓰지 않고 퇴비로도 못 쓰고 음식물은 돼지한테는 못 주고 법적으로. 그러니까 음식물이 매일 2만 톤씩 남는데 남아도 왜? 네, 매일 2만 ton씩 연간 600만 톤이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그러면 그걸 처분하고 있어요? 네. 이제 설명을 드리겠죠. 너무 방송용 매트가 말씀하시겠다. 그래서 하루에 2만 톤씩 나오는 음식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졌던 거예요. 그렇다고 요 가까운 전주시에 이제 음식물 처리 업체 분도 오셨는데 매립 아니면 소각 아니면 퇴비사로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음식물 쓰레기는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151가지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 에너지 덩어리인데 이것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건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제가 발명하거나 개발한 건 아니고 저는 잘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요. 한 지금부터 한 11년 전에 세계 식량기구 FAO라고 하는 데서 각국에다가 공문을 보낸 게 앞으로 인구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소나 돼지를 키울 때 많은 사료가 들어가니까 어분 대용의 사료용 곤충을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공문을 보낸 게 10년 전이고 우리나라 농진청에서 그것을 2차 5개년 계획에 의해서 10년 동안 테스트를 했어요. 그리고 2019년에 곤충 사육 특례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이제 곤충을 누구나 키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법이 없으면 어쨌든 그렇죠. 건물도 못 짓고 어떤 사회생활하는 기준이 안 생기게 되는데 이 곤충도 곤충 사육 특례법이 있어서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메모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가 연간 600만 톤이 나옵니다. 600만 톤이라는 게 가늠이 안 될 수 있지만 2만 톤짜리가 매일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20톤짜리가 1000대씩 매일 쓰레기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수 슬러지가 한 300만 톤 나옵니다. 연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축분이 5천만 톤이 나옵니다. 5천만 톤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분이 1년 동안 돼지고기를 드시든 닭고기를 드시든 축분 1톤씩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이것을 세 가지를 통틀어서 얘기하면 에너지거든요. 이 에너지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소각이나 매립이나 그 다음에 현기성 발효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탄을 뽑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CO2하고 수소로 분리해가지고 에너지로 쓰는 이 현기성 발효를 하는 방법이 있었고 매립, 소각 이게 다였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 가운데도 퇴비로 만드는 방법도 있었죠. 근데 어느 거 하나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음식물 쓰레기 천국, 똥 천국이 된 겁니다. 똥바다, 음식물 쓰레기 바다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곤충은 희한하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분이 포함된 음식물을 잘 먹습니다. 저희가 지금 pH가 한 4에서 4.7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염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음식물 같은 거 1% 정도가 염분이 있어요. 바닷물이고 흔히 3%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일반 어떤 생물도 닭을 줘도 먹기 힘들고 돼지를 줘도 먹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톱밥을 섞던지 아니면 쌀결을 섞던지 호메피를 섞던지 해가지고 염분 농도를 낮춰서 줬는데 아시다시피 퇴비의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게 염분이었어요. 근데 이 어떤 방법으로 해도 염분을 없앨 수는 없었는데 이 곤충은 염분이 포함된 음식물 쓰레기를 기가 막히게 먹습니다. 그리고 라우릭산이라고 하는 항생물질을 자체적으로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요. 그게 이제 한국에서만 키우는 게 아니고 중국, 동남아, 미국, 유럽 여러 나라가 키우고 있고요. 그 중에 아시는 바와 같이 어그리 프로테인은 빌 게이츠가 1,000억을 투자해 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고 프랑스엔 YS액은 2,500억을 투자받아서 곤충 시스템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놨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덩어리인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뭐냐. 염분이 포함되고 영양성분이 150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150종류의 영양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뭐냐. 이것이 곤충을 매개로 한 생물학적인 처리다. 그게 우리나라 농진청이 10년간, FAO가 10년간,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사료용 곤충, 동해등이를 키우는 가장 큰 주목적입니다. 요거는 뭐
우리가 돈 버는 거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좀 알아봐 주십사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음식물 쓰레기는 법적으로 이게 사료로 쓸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근데 하수슬러지하고 축포는 대한민국에서는 못 써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수출용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똥 먹인 곤충, 유충을 갖다가 중국이나 동남아에 그 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똥 먹였든 하수슬러지를 먹였든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 사료관리법상 음식물 먹인 이 동해 등의 곤충, 사료용 곤충만 사료 첨가제나 건조나 냉동이나 생물로 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네. 이렇게 간략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대단한 곤충을 그럼 어디에 쓸 거냐? 뭐 그 문제점도 알겠고 해결 방법도 알겠는데 어디에 쓸 거냐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흔히 얘기하기로는 몇 가지 이제 이 곤충을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배합사료 시장. 배합사료라는 건 뭐냐면 닭이나 돼지나 소나 이 축산사료, 축산물에 들어가는 배합사료 시장이 아시다시피 식조 시장입니다. 연간 2천만 톤의 배합사료를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천만 톤의 똥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2천만 톤 시장에 1%라도 들어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 1%라 해도 20만 톤이에요. 20만 톤.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그래서 이 배합사료 시장이 하나 있고요. 흔히 알고 있는 생사료 시장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넙치라든지 광어나 혹은 이 제주 통영 이런 데서 키우는 대부분의 사료를 까나리나 혹은 정어리 새끼를 가지고 키웠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없잖아요. 지금 칠레에서 수입하고 중국이 우리나라 서해 앞바다에서 쌍끌이로 수입한 치어도 없으니 2022년부터는 제주에서는 생사료를 못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생사료 시장도 60만 톤입니다. 60만 톤. 이것도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횟집에서 먹는 회를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생사료 시장이나 배합사료 시장도 있고 흔히 얘기하는 펫 시장도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김제에 가면 세계 10대 사료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동해 등의 곤충 30%를 넣어서 1kg에 3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사람 먹는 건 20kg에 제가 알고 있는 20kg에 4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동해 등에가 들어간 애완묘 쪽은 키로에 3만 원이 왜? 햇빛을 못 받는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이들이 알레르기가 엄청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우릭산 포함한 미네랄,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산, 비타민 종류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애들이 면역력이 강해져서 피부병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시장도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배합사료를 통해서 가금류를 포함한 축산 있지 않습니까? 축산 쪽은 다 들어가죠. 제가 이제 먹여본 건 뭐 닭하고 오리는 기본적으로 먹여봤고요. 수산물은 넙치나 이제 광어라고 하는 거, 광어나 대방어, 돌돔, 감성돔, 메기, 장어, 새우, 미꾸라지 모든 축종이 먹습니다. 왜 그러냐? 본능적으로 가장 완벽한 영양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사료를 요만큼 넣고 곤충을 요만큼 넣으면 사료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닭이 처먹었던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산란개든 육개든 토종닭이든 어쩔 수 없이 먹었던 거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러이러한 시장이 어마어마한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도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분변토라고 하는 것은 퇴비로서 정식으로 유기질 비료입니다. 유기질 비료로서 이 곤충을 쓸 수 있어요. 곤충 똥. 그러니까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정말 완벽한 일석삼조의 아이템인데 이러이러한 시장에서 아까 동남아 말씀하셨으니까 베트남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지만 거기는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받고 음식물을 받는 제도는 없어요. 없는데
그냥 사과 썩은 거 덩어리채로, 그 다음에 바나나 썩은 거 덩어리채로, 음식물도 갈지 않고 그냥 줘요. 우리는 다 갈아서 돼지한테 먹였던 품질 기준에서 곤충을 먹이는데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도 이 곤충을 키워가지고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키웁니다. 동남아는 물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닭하고 물고기가 주식이죠. 주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하지만 서민들이 저렴하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닭하고 물고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퇴비 또한 훌륭한 이 동해등의 곤충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러면 좋아요. 시장성도 그렇게 크고 그 다음에 현황도 좀 이해를 했는데 나라가 발전하거나 뭐 부강한 것도 좋지만 내가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돈을 버는 포인트 3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사려온 곤충이 이 시장에서 그런 수익성이 있는데 현재는 공급이 모자라는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메기 사료가 1,400원입니다. 키로에. 그 다음에 새우 사료가 3,000원대예요. 물론 여기 광어나 우럭 같은 경우는 2,500원대입니다. 그 다음에 장어는 알다시피 6,000원대 초반입니다. 키로에. 이것보다 저희가 900원에서 1,000원에 공급하는 키로당 완벽한 곤충 사료가 이걸 다 배신할 수 있는 거예요. 장어를 먹여도 되고, 새우를 먹여도 되고, 우럭을 먹여도 되고, 메기를 먹여도 되고, 미꾸라지를 먹여도 되고, 이 저렴한 단가로 이거 2차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현황도 이해하고 시장도 크고 사려온 곤충이 좋은데 나한테 무슨 이득이 되느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일석삼조의 그냥 우리가 회개하는 일석삼조의 장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음식물 사료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종합 재활용 처리장에서 돌이나 나무나 쇠를 건져내고 선별하고 그 다음에 분쇄를 해요. 분쇄를 해서 물 빼고 그 다음에 고형물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쪄요. 그것을 갖고 오는 게 저희가 음식물 사료, 법적으로는 단미사료라고 합니다. 단미사료라는 건 이제 호단자를 써가지고 이 한 가지 맛이다 그런 뜻이죠. 단미사료라고 해가지고 법적으로 단미사료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저희가 받아요, 물건을. 근데 이것을 받을 때 저희가 톤당 5만 원을 받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사료를 받는데 돈을 받아요.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이런 종이컵 하나 만들어도 원가가 들어가는데 왜 그 사람들 돈을 주느냐? 시장 논리에 어긋나게 왜 돈을 주느냐? 자기네들은 감량화를 시키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돼지가 먹든 곤충이 먹든 어쨌든 퇴비로 만들든 감량을 해야 자기는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톤당 15만 원씩 받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돈을 받으면서 사료를 받는 구조예요. 말하자면 저희가 100평을 사육할 때 100톤의 음식물 사료가 필요한데 이 100톤을 5만 원씩 받으면 500만 원을 받겠죠. 그죠? 100평을 키우면 곤충을 냉동으로 해놓든 바다에 버리든 닭을 먹이든 간에 일단 먼저 선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로. 농사를 져도 종자를 사야 되고 뭐 쇠 하나를 뭐 금형을 만들어 다 원료가 포함돼야 되는데 도대체 이놈의 시장에서 어떻게 된 게 돈을 줄 테니까 사료를 가져가라고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시장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최고죠. 최고. 최고죠. 그래서 이 단미 사료가 이제 최고. 하나의 수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곤충, 동해등해라고 하는 곤충은 이제 한 4-5가지로 저희가 원료를 만드는데 생충이 있어요. 생충. 생물, 그 다음에 냉동. 지금 이제 해외로 수출하는 건 냉동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조 원물이 있고, 그냥 이 생물 그대로 말린 것. 그 다음에 탈지 분말이 있습니다. 탈지는 기름을 뺀 분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기름, 오일이 있는데 아까 이제 시장 얘기할 때 제가 화장품 시장이라더니 그런 거 얘기 안 했지만 이 오일에서 나오는 불포화 지방산이 원물 기준에서 40%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산하고 포화 지방산이 이 오일도 이 곤충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곤충을 생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500원 잡아요. 그러면 이 100평에서 100톤을 키울 때 생물을 어느 정도 양이 나오냐면 20톤이 나옵니다. 곤충이. 음식물 쓰레기 100톤을 먹고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사료 100톤을 먹고 곤충이 20톤 나와요.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500원씩 계산하면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 곤충 하나를 키워서 500만 원의 1차 수익이 생기고, 두 번째 곤충을 팔아서 수익이 생겨요.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분변토 똥 있잖아요. 이 똥은 훌륭한 유기질 비료예요. 이건 그냥 비용으로 치지도 않는데 그냥 100만 원 정도 잡을게요. 이건 뭐 공짜로 주기도 하고 대량으로 그것을 유통시켜서 이제 펠렛으로 만들거나 양이 진짜 많으면 화력발전소에 바이오 에너지로 납품을 하거나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일단 이건 부산물이니까 그래서 이 1,500, 600 정도 나오는 중에 이건 다 수익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빠져야 되느냐? 원가는 안 들어가지만 전기세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인건비는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 외에는 나가는 게 없는 거예요. 일석삼조인데도 불구하고 돈 나가는 게 전기세하고 인건비가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0평을 기준으로 하면 3명이 들어갑니다. 3명이. 왜냐하면 이 곤충은 열흘에 한 번씩 뽑기 때문에 요걸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100평에 100톤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한 번 들어갈 때 32.6톤 정도가 들어가요. 저희 시스템 적용했을 때 한 달에 3번 들어가니까 약 100톤 잡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열흘에 한 번씩 키우기 때문에 10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10동이 필요한데 사람이 3명이 필요해요. 이해되시죠? 근데 100평 한 동이면 몇 사람이 필요하냐? 2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이것을 열흘 단위로 시스템화 했기 때문에 3명이면 1000평을 커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까지 이해하시죠? 네. 네. 그래서 자, 왜 곤충을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저 슈퍼닭을 키웠는데 슈퍼닭 10년간 키웠는데 축산도 1차 농산물이지만 돈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도체를 하든 닭을 키우든 곤충을 키우든 돈이 돼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이 기가 막힌 이유가 이러이러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곤충사육특례법이 없이는 이런 구조적으로 나오질 않죠. 근데 축산법이나 사료관리법이나 건축법이나 곤충사육특례법 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그래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수익이 나오는 구조가 생겼는데 또 하나 이런 수익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 때문에 그래요. 시간. 무슨 얘기냐면 아프리카 혈병이 안 터졌다고 하면 돼지 혹시 키우시는지 모르겠지만 돼지 키우는 농가한테는 아픈 얘기지만 음식물 쓰레기가 그쪽으로 가면 곤충이 그래도 쓸 수는 있겠지만 돼지가 먹는 만큼 못 먹겠죠. 그죠? 그럴 거 아닙니까? 돼지가 한 마리가 110kg가 크려면 보통 요구유를 3 잡았으면 3.2 잡는데 그러면 300kg 가까이 먹어야 돼요. 사료를. 그리고 똥하고 오줌이 800kg 나와요. 근데 곤충이 먹을 타이밍이 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아프리카 열병 없었으면 곤충 쪽에 누가 음식물 절감한다고 돈 주겠어요? 돼지 100두면 백두나 천두라고 하면 먹는 양이 어마어마한데 그럴 거 아닙니까? 만약에 300kg 이제 이게 천두만 키운다 해도 300kg씩 먹으니까 이렇게 먹는 거 생각하면 곤충이 먹는 것보다 훨씬 많이 먹겠죠. 근데 앞으로 광우병처럼 20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개도 못 먹이고 돼지도 못 먹이고 그렇다고 매립하거나 소각하기 너무 아깝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만난 거죠.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이 타이밍은 또 이 법하고도 연관돼 있고 이 타이밍하고도 연관돼 있는데 중국산이 못 들어와요. 이 곤충이. 중국산을 못 들어오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똥하고 슬러지를 먹는 것은 사료로 못 써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대래 우리나라 것은 걔네들 유통 가격의 70%에 수출할 수 있어요. 저도 30년간 제조업만 했지만 이런 사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법과 때가 딱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고 이 시장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사업성을 이제 이런 이 사업성을 총괄해서 그냥 저는 두 단어로 얘기하자면 이 사업에 지속성이 있느냐. 왜냐하면 이거 1년 뒤에 뭐 곤충을 못 키우는 상황이 된다든지 그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속성이 없으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공무원이든 누가 목을 내놓고 돼지 쪽에 다시 음식물을 주라고 하든지 중국도 안 주고 있는데 주라고 하든지 아니면 곤충 쪽에 이제는 뭐 음식물 사료를 주지 말라 법으로 그랬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음식물은 어쩔 수 없이 나오잖아요. 환경부에서도 왜 이 곤충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냐면 생물학적으로 이 에너지 덩어리인 것을 곤충을 먹이고 음식물을 쓰레기를 없애고 그 다음에 그 곤충으로 동남아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할 수 있고 이런 아이템이 없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그래서 황금충이라고 한 거예요. 네, 제가 황금충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작은 금, 갈색 금, 황금충이라고 한 이유가 이런 법적인 것과 타이밍이 딱 맞는 시점에서 이 지속 가능성은 무조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 이제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운스트림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곤충으로 동충하초도 키울 수 있고 이 곤충으로 다른 여러 축종도 할 수 있지만 밸류화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곤충의 17%에 있는 17%가 되는 키틴을 이용해서 키토산을 만들 수 있어요. 키토산이 키로에 3만 원입니다 지금. 그리고 키토산 올리고당을 만들면 뭐로 쓰이냐면 수술용 실이랑 인조 피부에 쓰여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작은 곤충이. 저는 정말 대단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확장성에 관한 것도 또 지속성에 관한 것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사업성은 끝장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이것들이 이렇게 되려면 저하고 같이 움직이는 파트너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갖게 됐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질문 받고 현장 보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한 달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100평 내서 100평에 한 달에 100톤 쓰는 거죠. 네. 그리고 곤충이 20톤 나오는 거고 네. 분변토는 약 10톤 정도 나와요. 근데 10톤에서 뭐 톱밥을 많이 넣고 그러면 30톤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는 10톤을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건 한 달 기준 100평 기준입니다. 근데 100평 한 동만 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 게 거기 들어가는 설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로테이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올인원아웃 하거나 혹은 100평을 10개로 쪼개야 되는데 하루 종일 노가다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1000평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한 명이 하든 10명이 하든 그 조합을 만들어서 하든 그 1000평 기준 했을 때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곱하기 10 하면 돼요. 곱하기 네. 1은 말하자면 1000평이면 음식물 1000톤 먹겠죠. 네. 1000평이면 200톤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게 100톤이 나오겠죠. 그럼 1000평 10배가 되겠죠. 그러면 1000평으로 조합을 했을 때 수입 1억 5천이죠. 한 달에 이게 1억 1500이니까. 투자금은 아니 이제 투자금에 대해서는 이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일단 100평기는 1500인데 네. 여기 70%만 잡고 네. 왜냐면 로스도 있다고 보고 1억을 보자 이거죠. 아니 1000만 원을 보자 이거죠. 100평에. 그- 100평에 1000만 원 보면 그걸 10배 하면 그냥 만약에 1000평이면 1억이네. 1억이 되는 거예요. 1억 한 달에 1억 수입이네요. 그렇게 하고 이제 설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스템이 한 10가지 특허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 얼마가 들냐면 100평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1억 들어갑니다. 아, 100평.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건축 구조물 안에 저희가 판넬을 또 따로 만들고 거기 컨트롤 박스나 사육기나 탱크나 그 다음에 이 곤충을 키우려면 맨날 알을 사서 쓸 수 없잖아요.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종충이나 산란이나 부화를 다 1000평에서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 시스템을 다 포함해서 1000평에 1억, 1000평에 100평에 1억씩, 1000평에 10억 정도 들어가고 만약에 지금 뭐 현찰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은행 돈을 쓰거나 그렇죠. 뭐 그렇게 하죠. 농협에서 대출을 해주니까 아 얼마? 80%까지 해주죠. 8억 해줘요? 본인 신용이 마이너스면 안 되고. 아유 대변인 신용 1등급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첫째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요. 일단 개념이 있어야 내가 사업성이 있는지 판단을 하고 이것을 갖다가 내가 하거나 더웰에서 파리대왕 쪽에서 이것을 다 위탁을 해주거나 아니면 곤충을 모르는데 제가 10억 들였다고 해서 자기가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전라북도, 경상도 어디든 간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는 데는 저희가 키우고 저희가 곤충을 갖고 와요. 대신 1억을 투자한 쪽에서는 300을 가져가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남든 말든 300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보장성이네요. 뭐 보장성으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음식물에서 500이 남으니까 그거는 드리고 저희도 이제 곤충을 싸게 저렴하게 키우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목시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또 그 지금 사장님이 추진하는 게 지금 1000평의 그런 사업 아이템으로 해서 지금 투자자를 받는 거예요. 투자를 받기도 하고 아니 저희한테 받는 게 아니라 네. 만약에 네. 이거를 가끔은 저한테 오해를 하던데 땅이 있다고 치자고요. 네. 땅이 이건 제 땅이 아니잖아요. 네. 만약에 대표님 땅이라고 쳐요. 네. 여기다 건물을 졌어요. 대표님이 짓는 거잖아요. 그 다음 설비가 들어가요. 그 대표님 설비예요. 그랬을 때 하림에서는 병아리하고 사료를 대주는 거예요. 그걸 대출로 짓든 아니면 지원으로 받든 곤충도 곤충사육 현대화 자금이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땅 위에 건물과 설비가 있어야 지는데 그 설비는 저희 시스템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도 인건비는 나오면서 해주겠죠 당연히. 근데 설비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속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꼭 조건은 곤충을 대주고 저희한테 꼭 납품하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사료를 받는 조건으로 설비를 넣어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돈이 안 되는데 뭐하러 하겠어요 대표님하고 안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직접 직영하려고 하니까 이건 뭐 곤충도 모르고 노가다를 해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설비는 들어갔잖아요. 그죠? 설비 들어간 게 100평당 1억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300을 별도로 5년간 해드려요. 5년간만. 1억 8천까지만 해주고 저희는 역할 끝이에요. 그동안에 본인이 배워서 해야죠. 그죠? 어차피 외국인을 두고 일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하거나 저희가 위탁해서 이렇게 1억에 300을 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생산해서 수익을 1000만 원 정도 보고 있는데 1000만 원 정도 보시거나 그 중에서 이제 인건비 빼고 전기세 빼고 수익을 계속 보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경우가 됐든 저희는 곤충을 받는 조건으로 이제 그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5년간은 무조건 유지를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또 질문 좀 해주세요. 이해는 다 했어요. 네. 거기 이제 논산하고 군산은 지금 설비가 한 80% 들어갔고요. 여기는 이제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를 봐야 그렇죠. 대단히 현장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럼 잠시 후 모델하우스에 뵙겠습니다. 네. 하신다 그러면 이게 100평에 20만 원 얻을 수 있어요. 이게 100평이에요? 네, 100평은 채 안 되는데 100평당 20만 원. 그러니까 사실 공간을 얻는 것은 비용은 안 들죠. 처음에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얻어갖고 세웠네. 그렇죠. 하려고 그러면 들어오면 저희 통을 넣고 여기다 발효를 합니다. 팬이 꺼져 있는데 여기 이제 발효 시드를 넣어주고 저희가 열과 에어가 들어가서 이 혐기성이 아닌 호기성 발효를 시켜주는 장소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잘 먹고 잘 크고 냄새가 안 나요. 그런 취지로 이 음식물 사료가 이제 들어오면 여기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 규모가 작아서 20톤이지만 논산은 이제 90톤 탱크가 있고
군사는 이제 60톤 탱크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부화를 하고 여기서 파리가 돼서 알을 낳고 여기 지금 모아놓은 이 거예요. 안에 뭐예요? 번데기죠. 이거 먹어요? 네, 김 대표님. 네, 김 대표님 지금 손님들 오셔갖고 예, 금방 전화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거 사료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파리가 나오는 거예요. 번데기. 파리가 나오고 난 껍데기. 이해되시죠? 이 껍데기에 그러면? 네. 이건 뭐에 그럼 뭐에 용도 써요? 이거 껍데기는? 사료도 쓰죠. 아 사료도? 네, 이거 요 안에 키틴이 17%가 있다. 그리고 이제 파리는 이렇게 모아서 또 이것도 사료. 야, 이게 파리예요 얘가? 예, 다 파리. 아, 파리 안에는 어디 가요? 파리는? 이것도 죽은 파리지만 살을 먹어요? 사료로 들어가죠. 이것도 영양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놓고. 예. 여기 아까 말씀드린 파리가 산란하고 교미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 부화하는 부화기. 왜냐면 알을 부화를 시켜야지만 일정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파리도 교미해요? 하죠. 어떻게 뭐. 아니 아유. 자가교미, 난 자가인 줄 알았죠. 아, 자웅 지렁이 지금. 자웅 동체가 아니고 네. 교미를 통해서 이제 교미하고 산란할 거 아니에요. 네. 알을 낳는 공간은 여기고 지금 부화장이요? 알을 부화시키는 공간이죠. 그 부화시켜서 조그만 약충이 나오면 이제 사육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래서 보시죠. 이게 발효장이에요? 아니 근데 이것은 곤충 먹기 위해서 예약을 시켜놔야 돼요. 이 음식물인가 이게? 예, 냄새가 안 나요. 자 들어가시죠. 저희 키우는데 안에 곤충이 있고요. 이 안에 있네. 이리 와서 보세요. 여기부터 보세요. 이 안에 그 화장실에 그런 강은 아니죠? 이거 아니라니까요. 이게 음식물만 넣어가지고 이 상태에서 곤충을 키우는 거예요. 맞네. 많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마리가 이 안에들이 우리 먹을 수 있어요? 뭐 굳이 드시겠다면 할 수 없지만 음식물 쓰레기 먹고 사료를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10일 동안 음식물을 먹고 이 분변토는 이제 발효가 될 정도로 여기 지금 음식물 먹는 거예요, 얘네들이? 네, 먹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좀 환경 사업이죠, 이게? 그렇죠. 신성장 동력, 네? 신성장 동력 에너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곤충을 키워가지고 저희가 사료를 만드는 거예요. 대변인 이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이거 여성분들은 즐거워하더라고. 이거 친환경 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지렁이가 먹는 것보다 훨씬 많이 먹고 그리고 이것도 훌륭한 유기질 비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허가를 법적으로 퇴비로 허가를 받은 거죠. 냄새 그렇게 안 납니다. 음식물 쓰레기. 제 생각인지 모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고 청개만 곤충을 먹여서만 키우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사료 한 방울 안 먹여도 사료 한 숟가락을 안 먹여도 잘 큽니다. 그래서 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갖다 놓은 육질이 더 좋은 거죠 그러면. 500배 낫죠. 이거는 뭐 먹어요? 안에 파리 먹어요? 벌레 먹어요? 그러면 이건 먹죠. 곤충만. 얘네들 뭐 살아있는 곤충만 먹죠. 완전히 이 안에 동물 복지인가요? 동물 복지죠. 보시면 알겠지만 색깔이 좋아요. 닭 색깔이. 탈갈은 나요? 예? 탈갈은? 뭐요? 탈갈. 달걀은 아직 안 나왔죠. 6개월 돼야 나지. 지금 몇 달 먹은 거예요? 지금 한 달 반 정도 먹었죠. 한 달 반 먹고 뿅아리가 이렇게 됐다. 예. 안에 다 이름 쳤어요? 안 졌어요. 닭이야 닭. 저희가 요거 왜 이렇게 많아요, 얘네들? 원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금형 새로 만들려고 지금 모델하우스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을 소화를 하고 말로 만들었던 이게 지금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살아있네, 살아있어. 살아있어. 살아있네.